안녕하세요. 자주 국방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 소식을 전달하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전투기를 제작한 지 20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어느 나라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주변국인 중국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제-20 전투기의 성능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지만 한국이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국방력을 강화하자 이제는 함부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술력 향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과의 협력 또는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과거부터 보여온 전형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의 F-35 설계도를 해킹하여 FC-31 전투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복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술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FC-31 전투기는 허위 사양으로 제작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중국의 전투기 개발 역량이 신뢰를 잃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빠른 기술적 도약에 중국이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연구와 축적된 노하우로 이루어진 성과이며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이로움을 표명한 바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연구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지르는 성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 비교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미국을 완전히 능가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러한 발전은 한국이 무기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특히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협력을 제안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절한 사례가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동체 설계,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기술, 그리고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기술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기술력은 미국의 관심을 끌면서 동시에 주변국들의 질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투기와 함정에 적용되는 스텔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산 스텔스 도료가 적용된 KF-21 전투기가 1400차 비행에서 완벽한 성능을 선보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KF-21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이번 비행은 사고 방지를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비행 테스트에서는 조종사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전투기 개발이 80% 이상 완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스텔스 성능은 더욱 향상되며 국산 전투기에 완벽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 중 랜딩 기어 접힘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되었다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는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까지 기존 설계보다 더욱 보강된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전 실전 비행과 달리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 고도에서 진행된 점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은 이륙 직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일반적이며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로 개조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경남 사천공군 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인 시제기들은 반복적인 비행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극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험을 통과한 KF-21 전투기는 실전 기체 조립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단계별 발전을 거쳐 완성될 전투기로 실전 배치될 기체가 현재 조립 중이며 블록2 기체를 위한 스텔스 성능 및 엔진 성능 테스트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KF-21 전투기는 강렬한 굉음을 내며 실전 비행 준비에 돌입했으며 안전 추적 임무를 수행한 국산 경전투기 FA-52 이를 뒤따랐습니다. 두 전투기는 급격히 속도를 높이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비행에서 강화된 랜딩 기어가 추가적인 설계 개량을 거쳤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함재기는 일반적인 지상 군용기보다 훨씬 극한의 환경에서도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특히 항공모함에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짧은 활주로에서 착함하는 과정은 강한 충격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F-14 톰캣과 같은 함재기는 착함 테스트 과정에서 고속으로 접근하여 아슬아슬한 착함을 수행하며 엄청난 충격을 견뎌야만 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조종사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며 실제로 항공모함에서 다수의 착함 경험을 쌓은 베테랑 조종사들은 신장이 줄어드는 현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중 일부가 함재기로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공모함에서의 이착륙은 증기 캐터펄트를 이용해 기체에 강한 하중을 가하는 과정으로 이로 인해 함재기는 육상기지에서 운용되는 전투기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제작됩니다. 특히 노즈 기어에는 순간적으로 9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등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들의 함재기는 대부분 더블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운용될 함재기 기술을 개발 중이며 공군 전투기와 차별화된 구조적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보다 15배 이상의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단순히 랜딩 기어를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체 골조 자체가 강화되지 않으면 캐터펄트 발사 시 기체 앞부분이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함재기 제작에는 엄청난 기술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공군 전투기에 비해 제작 일정도 2배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함 시 강한 충격으로 인해 운영 수명이 짧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작전 환경에서는 연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며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화 설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항공모함과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대규모 기체 정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KF-21 전투기의 비행 및 시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KF-21 함재기 파생형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 포함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KF-21 함재기 파생형과 관련된 일부 사항이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보고서에 기재되며 주목받았습니다. 보고서는 KF-21의 항공모함 운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며 기존 캐터펄트 방식이 아닌 단거리 이착륙 및 어레스팅 기어를 활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형 항공모함 운용을 고려하며 KF-21 함재기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업계에서는 KF-21 기본형 랜딩 기어와 동일한 이착륙 장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함재기 성능 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마무리한 후 KF-21 전투기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 억제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 3 계획이 공개되면서 항공 엔진 기술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중국과 일본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형 최첨단 무기 기술 개발은 최소 7년 이상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인 블록 3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 개발을 통해 스텔스 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무인 스텔스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KF-21 블록 3와 무인 전투기에 적용할 내장형 웨폰, 배기 기술 및 전자광학 조준 장비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항공기의 핵심인 엔진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 단 5개국만 독점하고 있는 이 기술은 철저히 기밀로 관리되어 다른 국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 구도에 뛰어들어 빠르게 엔진 기술력을 향상시키자 주변국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환구시보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등은 한국의 항공, 군수 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묘사하며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사업은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 필요성으로 인해 단계적 개발 방식인 블록 구조를 채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실전 조립을 마친 후 블록 2 기체 개발을 위해 KF-21 시제기에 7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테스트를 위한 웨폰 베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블록 1 실전 기체 배치 후 곧바로 KF-21 블록 2 스텔스 버전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블록 1 배치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차기 스텔스 버전인 블록 3와 가오리 X 개량형 무인 전투기가 공동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 1 및 블록 2 개념까지만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블록 3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국회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으로 상황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고난도 개발을 위한 선택지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5세대에서 6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구현할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더욱 진보된 플라즈마 스텔스 성능을 갖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성능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라팔 전투기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달리 초기 설계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F-22와 F-35의 스텔스 설계 방식을 적용했으며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를 활용한 점이 6세대 항공장비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로의 진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성공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국산 스텔스 기술 역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체 형상 설계입니다. 그러나 형상 설계 외에도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국제군사 전문지는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와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투기 표면을 덮고 있는 수많은 리벳과 기존 직선형 동체 조립 방식이 스텔스 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F-21 전투기 조립에 지그재그형 조립 방식을 도입해 조립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도 국산화를 넘어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현재 엔진 기술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술진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용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기술 실증에 성공하며 엔진 개발의 주요 단계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만간 1만 파운드급 이상의 엔진 개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첫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 기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에 사용될 엔진 개발은 현재 약 37%의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장의 전투기 엔진은 약 70만 개의 초정밀 부품으로 구성되며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막대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기술적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전투기에 사용되는 바이패스 엔진이 이러한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뉩니다. 민항기의 경우 연료 효율이 높고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고바이패스 엔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초음속 비행과 고기동이 요구되는 전투기에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필수적입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유입된 공기의 대부분을 엔진이 직접 사용해 높은 출력을 생성하는 전투기용 엔진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바이패스 엔진은 유입된 공기의 상당 부분을 엔진 후방으로 배출하여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하며 안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저바이패스 엔진 개발의 난이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우익 성향 대형 언론사 요미우리는 한국의 기초과학 수준으로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이 발표한 기술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1990년대에 개발된 F-2 전투기에 머물러 있으며 F-3 전투기 개발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에 대해 탄식 어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며 군사기술력 발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스텔스 설계뿐만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조종사 간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측에서 밝혔습니다. 초음속 비행에 이어 블록2 스텔스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대한민국은 자체 스텔스 전투기 기술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국방부와 국군,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의 군사 환경에 가장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를 오랜 기간 연구해 왔으며 이제 그 결실을 본격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3 계획이 완전히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의 항공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평가하며 연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사업은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촉박한 배치 일정과 일부 미완성 기술을 고려하여 블록 구조의 단계적 개발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의 초도 조립이 완료된 이후 7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천룡
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위한 웨폰베이 장착을 마쳤으며 블록1 생산에 이어 블록2 스텔스 버전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블록1 배치가 완료되기도 전에 블록3와 가오리 X 무인 전투기의 공동 개발이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 KF-21 개발 초기에는 블록1과 블록2 개념만 존재했으며 블록3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F-21 블록3는 5세대에서 6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예정이며 F-35보다 한층 진보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무기 기술 개발에는 연구 및 체계 구축 기간만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2030년대 본격적인 개발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체계적인 연구 착수가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늦어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스텔스 실증 기술을 확보하며 이를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 개발 사업을 통해 KF-21 블록3 및 무인 전투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내장형 웨폰베이 기술을 완성했으며 F-35 전투기에 장착된 장비보다 더욱 발전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를 포함해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과 부품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달리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22 랩터 및 F-35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채택했으며 기체 구조물 대부분의 레이더 흡수 구조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6세대 항공장비 개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초석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동안 일반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체 형상 설계를 꼽지만 실제로 스텔스 성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따로 존재합니다. 첫째, 해외 군사 전문지는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전투기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벳이 스텔스 성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셋째, 동체를 전통적인 직선 구조로 연결하는 기존 스텔스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지그재그 형태의 구조 연결 방식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또한 터빈 블레이드 냉각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 엔진 생산과 터빈 블레이드 제작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까지 공대공 무장을 갖춘 블록1이 개발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이 추가된 블록2가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블록3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급 보라매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블록3 장기 개발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전해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푸틴과 길고도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 AI, 달러의 위력 등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상호 방문을 포함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양측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레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에게 협상 주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대화 내용을 공유하고 미국의 종전 협상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푸틴이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미국인 석방에 협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하며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웠던 역사를 되돌아봤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낸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유럽을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전쟁 이전의 영토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국방기술 개발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개발하는 연구진의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국방탐 구생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일 알찬 방산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